경제민주화와 별개로 성장을 말했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여러 번 경제민주화와 함께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더불어 성장, 또 소득주도 성장을 말해왔죠. 이렇게 기존의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민주화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란 자체가 성장의 방안으로 주장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속에는 성장도 사실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한 1세대 이 시기에 창업가 정신이 사라졌다고 좀 다들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라집니까? 자회사를 통해 쪽에 일감 몰아주기, 자회사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통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그다음에 기업의 미래, 재벌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투자들은 하지 않고 그냥 손쉬운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벌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나 혁신을 위해서도 재벌 개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것이 하자면 발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말로 반기업적인 행태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차제의 정경련도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경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순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세 수입을 늘려나가는 순수가 있는데 첫째는 고소득자들의 이게 소득세를 더 인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액 상속에 대한 상속세도 저는 더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특히 월세소득 이에 대한 이렇게 과세가 강화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세에 와서도 우선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데 우선 주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추가적인 어떤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때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정부가 청와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청와대가 그 정부에 그 다 개입해가지고 국장 인사도 청와대 결재 없이는 못하게 만들고 그 뭡니까 무슨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은 국장 과장직에서 그냥 좌천되고 쫓겨나고 이러는데 누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회가 내려가고 청와대가 내려가고 그럴 수 있도록 거기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분원을 설치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세종시 내려가서 하고요. 국정감사도 세종시 내려가서 공무원들한테 듣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공무원들에 관한 복지를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가 행자부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 자신은 지금 안 내려갔어요. 행자부는 세종시로 내려간 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몰라 내가 보기에 그 성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행자부가 빨리 세종시로 내려가야 그 행자부로 그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해결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규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제가 정부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규정이 없는 영업 활동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당시 이제 일에 대한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보정책 조정회의는 비일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거예요.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다수 의견이 기권으로 정리가 됐고 그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돼서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설득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 뭐 따돌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 끝에 결국은 당초 결정대로 갔다는 그렇게 잘 기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뭡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서로 이제 의견 교환도 있을 수 있죠. 그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죠. 북한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 문재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기회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북한에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국가들의 대재앙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탈북자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한 30만 명 이렇게 넘었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는 뭐 저 말고도 또 그렇게 또 준비가 잘 된 또 우리 대선 주자분들이 많죠. 이제 이분들하고 잘 뭐 일종의 제가 맏형 좀 리더십으로 함께 잘 힘을 모아서 나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그 후보를 중심으로 꼭 정권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에 남은 기간 동안 먼저 개헌을 해서 그 개헌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자라는 주장은 도대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요 근래에 새누리당도 뭔가 좀 공기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또 그 순간에 저는 개헌의 순수성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헌은 필요하다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다음 대선 때 공약하고, 그다음에 그 공약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다음 정부 초반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정당한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